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광주에서는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신안 흑산도를 비롯해 전남 19개 시군에서도 촛불은 타오릅니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한턱 쏘겠다는 하야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태양광 송전선로 배정을 둘러싸고 태양광업자와 한전 직원들이 뒷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중국 난징시 여행업계와 대규모 관광객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광주에서는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전망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7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5.18 민주광장. 시민들은 촌철살인 발언과 함께 80년 5월 민주화 대성회 당시의 횃불을 재현하며 분노한 민심을 표현했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간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은 내일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열릴 두 번째 대규모 촛불 집회에는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쪽으로도 가고 싶은데 학생이라 이제 시간도 내기 힘드니까 지방에서라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가면 더 이제 힘이 될까 싶어서. 이번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시국선언과 자유발언, 락밴드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박근혜 체포하라, 우리가 주인이다 문구가 적힌 20m 크기의 대형 걸개 그림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집회 마지막에는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금남로 일대를 걷는 촛불 대행진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참여와 이 정권 퇴진에 대한 열망은 점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시민들의 문의도 있고요. 지난 주말 일찌감치 횃불을 들고 일어섰던 지역민들이 이번 주말 민심의 촛불로 도심을 더욱 환하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에서도 신안 흑산도를 포함해 18개 시군에서 동시에 촛불이 타오릅니다. 빗발치는 퇴진 요구 속에 대통령 하야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도심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 애견용품과 간식을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생업으로 광장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지만 침묵을 지키는 4,900만 명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광장까지 또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촛불을 들지는 못하지만 일상을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와서 나라가 안정됐으면. 고깃집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날 소주를 공짜로 대접하겠다고 내붙였고 아파트 베란다에도 하야가 민심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시민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남에서는 신안 흑산도를 포함해 18개 시군에서 동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5mm의 적은 비가 예보된 만큼 시민단체들은 우비를 준비하며 매주마다 늘고 있는 참가 인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은 자발적 모금을 해주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 촛불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16,000여 명이 전남 곳곳에서 촛불을 들었고 주최 측은 이번 주말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장이 커지면서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송전선로 용량을 확보해주고 뒷거래를 한 혐의로 한전증권과 업체들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는 업체는 4,600여 곳. 일조량 등 발전 여건이 좋아 전남은 태양광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는 크게 부족해서 이를 확보하는 일이 사업 확장의 성패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거기 선로를 가져야 되는데 선로가 이제 용량이 차면 이제 한전 선로 용량 때문에 다 생기는 문제들이. 송전선로의 용량 배정 등은 한국전력이 결정합니다. 태양광 사업자는 많아지고
선로 용량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발전 사업 신청자의 편의를 봐주고 이속을 챙겨온 한전 직원들이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태양광 발전 선로 용량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투자 수익금을 나눠 챙긴 정황을 잡고 한전 직원과 사업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직원들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3, 4천만 원대의 투자금을 낸 것처럼 꾸며 수익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들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조심해서 시설까지 평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태양광 발전 용량 확보를 둘러싸고 비리와 부패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프린지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매년 5만 명씩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면 좋겠습니다만 주변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중국의 난징시의 여행사와 민간단체 그리고 중국을 오가는 회리어 선사 등과 관광객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치 목표는 연간 5만 명. 주요 타깃은 중국의 거리에서 아침 저녁으로 광작물을 즐기는 여유 있는 중장년층입니다. 주말이면 문화전당 주변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즐기고 그 무대에도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有了这个舞台，我们双方就可以有更大的合作空间，更好的来施展我们自己的前景。 광주시는 문화가 결합된 차별화된 여행 상품이란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와서 함께 즐기고 서로 화합하다 보면은 관광의 이상의 우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생각하고. 하지만 주변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놀거리, 살거리 부족한 현실은 여전한데 사드 배치에 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광주시는 박주선 의원 등과 함께 올해 1만 명, 내년부터는 2만 명씩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약속에 따라서 광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요 며칠 기승을 부렸던 추위가 오늘 낮부터 조금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리는 내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지만 5mm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백단비 기상캐스터입니다. 앙상한 가지마다 남겨진 나뭇잎들이 끝자락 가을 햇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무 아래에는 낙엽이 융단처럼 깔렸습니다. 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이 귀와 발을 즐겁게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더 따뜻한데 춥긴 추워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10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 내일은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에 그치겠고 밤에는 모두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최고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도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되니까 외출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화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만큼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오는 28일 국정역사교과서가 공개가 됩니다. 이를 두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전국 교육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67.6%는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모두 믿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거의 8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응답자가 59.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역사를 직접 배울 학생 70.5%, 그리고 역사를 배울 자녀를 둔 초중고 학부모 69.6%가 이렇게 중단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배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교과서,
의미가 있을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아 현 시국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투쟁의 성과가 새로운 야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 탈당파와 연대한 정계 개편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분리 세력 일부와 또 야권의 일부 세력이 연합해서 제2의 6.29선언 또는 제2의 3당 합당 같은 형식으로 이번 국민들의 투쟁 성과를 또 날치기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남의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출입 차량에 광주의 농가를 거쳐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 산이면의 AI 발생 농장에 사료를 납품하는 나주의 한 업체 차량은 지난 1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산란계 농장에도 사료 납품차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 뒤 실시한 2차례 역학조사에서는 별다른 의심 증세가 없었고 광주시는 3차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으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가 내년도 세계경제와 통상전망 세미나를 열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환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신정부 정책 등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수출입 업체들은 국제금융시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